반갑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평소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고도 제한 관련 취재를 요청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선 부산 서구 구의원이시죠. 국민의힘 김병근 의원님, 그리고 부산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구발전의 젊은 힘 부산광역시 서구의 의원 김병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의 똑순이 강희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희은 의원님께서는 이건 처음이시죠? 혹시 여기가 어떤 매체이신지는 아시고 오신 거 맞습니까? 자유진실시장 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 하면은 대표적인 약간 보수의 언론 매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뭐 이런 정치적인 현안보다는 네.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장하셨다고 긴장하시고 하셨어요. 막 속도 울렁거리신다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말씀을 똑부러지게 말씀 잘 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지금 좀 그러니까요. 지금 바들바들 떨려요. 부산 중구의 똑순이. 두 분 혹시 초면이신가요? 오늘이? 갑장이시더라고요, 동갑. 맞으세요? 90년대. 예. 그래서 예. 다 떠나서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동갑 친구로 봐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긴장도 좀 풀고 할 겸 해서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악수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여야가 화합된 모습 너무 좋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펜앤드마이크. 원도심 지역은 삼복도로 고도 제한뿐만 아니라 사실 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 문제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이전에 했던 뭐 이런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원인부터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빈집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는 결국은 저희가 노후화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라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빈집이 발생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실 다시 우리 중구를 활기 넘치게 활력 있게 사실 만들게 된다면 다시 그런 빈집이 없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여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우리 서구청에서는 일부 가능한 빈집들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그거를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미 해오던 거였고 한계가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게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 최근에 제주도에서 스타트업 기업이랑 지자체가 협업해가지고 빈집 재정비에 바람직한 사례를 좀 남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뭐냐면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빈집을 무료로 사업자한테 숙박 사업자거든요. 스타트업 숙박 기업인데 한 10년, 20년 정도,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는 대신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윤을 남기는 건데 그 이윤의 1.5%는 지자체에다 기부를 하는 형식이더라고요. 지자체에다가 기부도 하고 그 마을에다가 기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거기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 당국이 빈집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사례들을 이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도 적극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뭐 차이가 조금씩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빈집이 현재 파악된 바가 한
채 안 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가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치안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고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정 대집행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법에 의거해가지고 치안상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뭐 그 수리를 좀 명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더 나아가서 철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해요. 특히나 저희 원도심은 필한 수도였기 때문에 예.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법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좀 더 나아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너무 분석적으로 네네.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할 예. 말이 없는데 예.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고 이제 가정한다면은 그렇죠. 저는 네. 약간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 좀 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그 부산의 원도심이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빈집들을 잘 재정비만 하면은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처럼 그렇게 역사 전통을 자랑하고 보기 좋게 변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민간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네. 응원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예. 예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아무래도 지역구의 구의원 역할을 맡고 계신 만큼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열심히 하면서 더 나아진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도심의 더 나은 모습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이라고 하면 또 교통 문제도 사실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그 서구 쪽인가요? 감천문화마을, 뭐 비성마을 이쪽을 일대 이어지는 일대를 맞지. 예. 네네.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교통 문제는 구조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물을 허물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당장 시행하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긴 그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거나 아니면은 안전장치 추가 설치 뭐 이런 걸로 주민 안전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도 그래서 문제죠. 예. 네.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엄청 많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고민을 임기 시작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경기도가 주차난 해결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네. 조금 시행하는 사업들도 참신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자체가 학교 부설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뭐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이랑 협약을 맺는 방식이라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밤 시간 동안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뭐 이 직원들이 거기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밤 시간 동안에는 거기를 이제 뭐 주민들한테 허락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주차 타워를 설치할 경우에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오.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을 지원을 금액을 해주고 네. 주차 타워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산 원도심에도 지자체들이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네. 뺄 건 빼고 해가지고 우리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건 의원님이 고민하셨던 지점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네. 저희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정말 강구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확보부터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재정비를 하는 게 사실 맞지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사실 우리 경상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저희가 메인으로 잡았던 이슈죠. 지난달 26일에 부산시가 2030 부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부산시에 뭐 있는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망향로 이쪽에 고도지구 높이 제한 해제가 전면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인데 그마저도 전체 고도지구 중에 약 4%밖에 안 되는 약 90m 구간만 해제가 되자
생색내기용 행정이다 라면서 동구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월 7일 다른 원도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합세를 해서 기자회견을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전면 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 10월 16일이죠. 곽규택 국회의원께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고도 제한 규제라는 것은 구시대적 행정이다라는 것을 규제를 도입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도 제한 규제는 반시대적 행정이고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원도심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 일부 해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한마디씩 일단 요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좀 너무 소극적인 행정들이 많습니다. 90m라는 걸 방금도 이제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좀 약간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 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올해 나이가 뭐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은 35입니다. 35인데 제가 서구에서 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7살 때, 6살 때 이때는 삼복도에 살았었습니다. 새방에 살았었고 또 고등학교는 해강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삼복도로를 기점으로 서구와 중구가 나뉘어지는 구간입니다. 그 해강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 뒤에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여의도에 이제 국회에 있다가 다시 고향 봉사로 내려왔는데 딱 봉사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다시 딱 찾으니 그 시각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아까도 임시수도 말씀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제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가장 1순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고도 제한 철폐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주민의 안전에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난개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사람답게 살자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정말 고급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섰던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 인간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는데 사실 지금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이 주민분들께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관을 보존하자 뭐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주민들의 안전이지 않나. 그렇죠. 안전을 좀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결국 뜻은 같습니다. 뭐 원도시 고도 제한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구시대적 행정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진짜 발전을 진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강 의원님께서는 발전도 발전이지만 일단은 안전이 일단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된다. 약간 뭐 다른 길이지만은 결국 도착지는 같은 부분인데 명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헌법 가치거든요. 네네. 헌법 23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데 그거를 침해하고 있고 분명히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90m밖에 안 했다는 이제 명분은 조망권 침해. 이미 원도심 권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약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삼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안 보이는데 왜 우리 보고는 뭘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성 보존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삼복도로의 역사성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체를 다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린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면 철폐라기보다는 조금 뭐 진짜 역사성을 자랑하는 부분은 조금 남기더라도 그렇죠. 이 철폐를 해야 되는 구간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네. 멈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도 제한이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전면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저희가 시대 정신이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진짜 직접 살고 있는 주민들과 다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예전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롯데타워 네. 들어설 거거든요. 또 북항 재개발을 하면서 또 다양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 국책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건물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맞죠. 롯데타워 하니까 제 생각이 났는데 네. 롯데타워가 지금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든 부산의 랜드마크격인 건축물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네. 그거랑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 시너지 그렇죠. 효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규제 완화도 그거랑 같이 결을 같이 해가지고 타이밍을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도 제한이 없어지면 가져올 고무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네. 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네. 이게 고도 제한이라는 게 지금 70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추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아까도 한마디 줄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저도 우리 김명훈 의원님의 생각에 정말 공감합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 해가지고 아니면 전면 철폐한다 해가지고 바로 당장 뭐 안전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까 뭐 공감합니다. 네, 하지 네.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않는다.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시의 이런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어쨌든 없어지는 게 맞다. 네.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됐든 지금보다는 무조건 나아질 거니까. 사실 이런 말은 의원님들보다는 시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어찌 보면은 투쟁이죠. 이런 것들을 고도 제한, 구시대적 악습을 뭐 이런 탁상 행정 이런 것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네. 18개 지역위원회에서 진짜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긍정에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난 거에 대해 가지고 아쉽지만 사실 그 주민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치열하게 더 주민분들 곁으로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따뜻한 마음 보여주시면서 다음 선거 때도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원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가짜뉴스급 여론조사는 규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김어준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만든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네. 예,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3% 앞선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22% 앞서게 이겨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 거의 가짜뉴스급 여론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한민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는 가짜뉴스급 여론조사는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 예. 이거는 국민의 여론을 보도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부산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 시민들은 이제 민주당에 좀 속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8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을 좀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기회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전 시장의 성추행 비리를 포함해서 시민한테 실망만 안겨줬고, 예. 그 관성이 그래서 네. 재보궐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재보궐을 해서 그때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를 했죠. 2021년도에. 예. 그때 다 바뀌고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대선 때도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관성이 아직까지도 부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살짝 그렇게 네, 얘기를 강 의원님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사실 민주당에 속지 않는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어디에 좀 뭐라 네, 뭐 이거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에 네. 속지 않는다. 저희는 사실 속인 부분도 없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 속지 않는다. 뭐 그렇게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더 주민 곁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더 진심을 내보이고 사실 뭐 짧았다고 하면 짧지만 그래도 그 순간 동안 뭐 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네. 그 부분 반성하고 다시 정진해서 더 나아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요 마무리 보궐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꺼낸 것은 이제 조금 약간 지적 정도로 이제 하면서 좀 마음 푸근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 정도면 네.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 충분하시죠? 예. 네. 부산 시민들은 이제 민주당에 좀 속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했던 것들은 다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요. 각자 소감이 어땠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캐주얼하고 좋았고 캐주얼하고. 역시 이제 청년 의원님이시고 아까도 우리 친구 막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이제 여야를 떠나가지고 청년 정치인으로 부산 원도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민주당 워딩 때문에 잘 틀어지시는 거. 그거는 중앙정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강원님께서는 오늘 소감 첫 출연이신데 어땠는지. 사실 진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되게 떨렸는데 네. 사실 또 사회자님께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네. 같이 뭐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사실 건설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네. 저희가 원도심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 펜앤드마이크 김병근 국민의힘 서구 의원님과 강희은 더불어민주당 중구 부의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중구 의원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